자, 이번 시간에 이제 기본서 222페이지 재산세 납세 의무자부터 보도록 하죠. 자, 재산세 납세 의무자는 관할구역 안에 재산에 대해서 소유한 자에 대해서 부과하는 지방세거든요. 자, 그런데 이 재산세 납세 의무자는 교재 틀도 그렇지만은 이 납세 의무자 나오면은 원칙적인 의무자와 외외적인 의무자, 우리 법상에는 그걸 구분이 안 되지만 정리할 때 그래서 납세 의무자의 원칙은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 소유자가 납부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래서 원칙은 사실상 소유자가 납부할 의무가 있는데 당연히 이 사실상도 과세 기준일 현재가 되겠죠. 자, 기준일 현재, 즉 매년 6월 1일 현재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가 납부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실상 소유자가 의무자가 되기 때문에 한번 이런 경우 봐보죠. 자, 6월 1일이 과세 기준일이 6월 1일이죠. 그래서 6월 1일 현재 양도 양수 사고 팔 때 즉 갑돌이하고 을순이가 매매로 인한 6월 1일이 잔금 지급일로 양도 양수가 됐다면 갑은 판 사람이니까 양도인이 되고 을은 산 사람이니까 양수인이 되겠죠. 자, 이럴 경우 우리 지방세법 운용세칙에 보면은 과세 기준 현재 양도 팔고서 양도 양수된 때에는 산 사람 양수인이 6월 현재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로 봅니다. 납세 의무자는 양수인 산 사람이 되겠다. 자, 이런 규정이 있기 때문에 과세 기준일 이전에 양도 양수될 때 이후에 양도 양수될 때 구분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그럼 과세기준 이전에 양도 양수될 때 우리가 이제 시험적으로는 5월 31일 하루 전, 이틀 전 이렇게 많이 주어지는데 그 이유는 재산세 납세 의무는 소유기간, 보유기간과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6월 1일 현재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가 납부할 의무가 있으니까 그럼 예를 들어서 5월 28일 날 역시 갑하골이 양도 양수가 돼서 28일 잔금 지급이었다면 당연히 산 사람이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로서 의무자가 되겠대서 을이니까 양수인이 되겠죠. 양수인. 그럼 반대로 말하면은 6월 3일 날 역시 갑하골이 양도 양수가 됐다면 6월 현재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는 판 사람이 된 겁니다. 양도인. 그래서 2절의 현재 이후에 양도 양수될 때 해당 연도 원칙 납세 의무를 따질 때는 수수도 또는 수수료 이렇게 판정해서 이전에 산 사람, 현재도 산 사람, 이유는 판 사람이 해당 연도 납부할 의무가 있다. 원칙적으로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가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방송전이 그렇죠. 5월 달이면은 방송에서도 재산세 절세하면서 팔고자 한 사람은 6월 이전에 파는 게 좋고 집 등을 살 사람은 6월 이후에 사는 게 좋다. 왜? 재산세 의무자의 판정은 6월 1일 기준 판정이기 때문에 왜 소유기간 보유기간에 관계없이 판정이 되죠.
이런 틀로 써서 수도 이런 판정을 염두에 두셔야 됩니다. 그런데 이제 사실상 소유자가 납부할 의무가 있기 때문에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소유한 재산, 즉 공유재산, 공동소유재산, 공유재산일 경우에는 지분권자가 납부할 의무가 있습니다. 지분권자가 납부할 의무가 있다. 지분권자. 그래서 지분권자인데 지분 표시가 없을 때가 있죠. 없을 때는 당연히 특약이 없는 한 균등한 것으로 보는 겁니다. 그래서 지분권자가 의무자인데 지분 표시가 없으면 균등한 것으로 본다. 그런데 제가 세일 때 한 번도 언급해 왔지만은 사실상 소유자가 의무자가 되기 때문에 주택, 상가, 건물 등은 상관없습니다. 주택에서는 재산세는 주택부는 독립된 대상으로 부과하기 때문에 이런 주택에 있어서 건물하고 땅의 소유자가 다를 수가 있습니다. 다를 경우에 재산세 의무자는 그 소유자가 납부할 의무가 있습니다. 여기서 그 소유자란 갑 또는 을을 말하죠. 그 소유자가 납부할 의무가 있는데 그래서 주택은 땅과 건물을 구분하지 않고 통합해서 토지와 건물과 합산한 금액을 과표로 해서 주택분 세율 중에서 세액을 산출하겠죠. 이 세액에 대해서 그 소유자가 의무자가 되기 때문에 안분 계산해야 된다. 안분 계산하는데 그 안분은 토지와 건축물의 시가 표준의 비율로 안분 계산은 돼서 그 소유자에게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주택에 있어서 소유자가 다를 경우에도 그 소유자가 의무자가 되는데 그 소유자한테 안분 계산해서 부과하는데 안분은 시가 표준의 비율로 안분 계산이 되는데 이걸 정리하는데 기본 베이스가 주택은 땅과 건물을 구분하지 않고 통합해서 주택분 재산세로 부과되는 바탕을 두고 이해를 좀 하셔야 됩니다. 다음은 이제 신탁 재산이 나오죠. 수탁자 명의로 된 신탁 재산 교재로 그럼 신탁법에 따른 신탁 등기 등록된 신탁 재산이 있는데 당연히 수탁자 명의로 된 신탁 재산인 경우에는 수탁자가 납부할 의무가 있으면서 수탁자 명의로 된 등기 등록된 신탁 재산인 경우는 수탁자한테 납부할 의무가 있죠. 그래서 또 최근에 개정 내용으로서 숙지 좀 반드시 하셔야 되죠. 신탁세는 수탁자에게 납부할 의무가 있다. 이렇게 원칙적으로 한번 틀을 잡아서 정리해 봤다면 이제 그대로 외외적인 의무자로서 공부상 소유자가 있습니다. 공부상 소유자가 납부할 의무가 있는데 그럼 공부상 소유자는 아무리 재산세는 대장세 성격이거든요. 건축물 토지 대장에 등재된 사실을 가지고 기본으로 부과하는 대장세 형태인데 원칙은 사실상 소유자가 의무자고 공부상 소유자는 외외적인 의무자가 되는데 특히 공부상 소유자가 외적으로 의무되는 것은 권리의 변동, 매매 등에 대한 권리의 변동이 생겼습니다. 변동이 생겼으나 이를 신고하지 아니하여 사실상 소유자를
알 수 없을 경우에는 공부상 소유자가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권리 등의 변동이 생겼는데 이를 신고하지 아니하여 사실상 소유자를 알 수 없을 경우 공부상 소유자가 납부할 의무가 있는데, 자 원칙을 때 설명드려봤지만, 자 과세의 기준 줄여서 과기가 2월 1일인데 5월 28일 날 갑돌이하고 을순이가 매매해서 잔금질이 5월 28일이라 그러면은 원칙은 사실상 소유자가 6월 1일 현재 사실 소유자로서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게 원칙입니다. 원칙. 그런데 이 사실상 소유자가 유효자 매매 등의 변동이 생겼는데 6월 1일까지 다시 말하면 등기를 안 쳤다 그 말이요. 뭐 등기를 안 쳤으면 과세권자가 을로 넘어갔다는 건 알 수가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을을 알 수 없습니다. 자, 그래서 바로 우리 뒷단을 서겠지만은 재산세는 6월 1일부터 6월 10일까지 신고 의무 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 산 사람이 등기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 공부상 소유자가 6월 10일까지 신고를 하라 그 말이에요. 뭐 신고를 하면 산 사람을 알 수가 있지. 그런데 신고를 하지 아니해서 산 사람을 알 수 없을 때는 공부상 소유자가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원칙은 사실상 소유자인데 공부상 소유자가 의무자가 된 경우는 변동이 생긴 일을 신고하지 아니하여 사실상 소유를 알 수 없을 경우에는 공부상 소유자가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신고 의무증과 정력이 있지만 서로 맞대서 실적으로 산 사람이 등기치지 않으면 과세권자가 산 사람을 알 수 없겠구나. 그러면 판 사람 공부상 소유자 등기 안 넘어갔으니까 공부상으로 갑으로 됐으니까 갑이 6월 10일까지 신고하면 자 을을 알 수 있지만 을이 등기도 안 쳤지 갑 판 사람이 신고도 안 했다면 을을 알 수 없을 경우에는 공부상 소유자 갑이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게 외외적이다. 그래서 원칙과 외를 구분할 때 원칙 사실상 외적으로 공부상 이렇게 구분해서 꼭 정리가 돼야 됩니다. 다음에 이제 주된 상속자가 나오네요. 자, 주된 상속자니까 상속이 개시된 재산이 되겠죠. 그래서 상속이 개시된 재산으로 상속 등기하지 아니하고 사실상 소유자를 신고하지 아니한 때에는 주된 상속자가 납부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때 주된서는 상속이 개시된 재산으로 상속 등기를 이행하지 아니하고 또 그 재산이 누구 거라고 사실상을 신고하지 아니한 때 주된서는 납부할 의무인데 이때 주된 상속자의 주는 민법상 지분이 가장 높은 자, 지분 높은 자가 1순위고 지분 높은 자가 둘 이상일 때는 연장자 순에 따라서 판정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자 이런 주된 상속자에 대한 의무자의 판정은 어렵지 않지만 주된 상속자는 상속 등기하지 아니하고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 주된서 납부할 의무가 있다. 다음 문제 공보서 연결되는데 종중재산에 역시 공부상 소유자가 나오는데 경우도 자 지금 개인 명의로 된 종중재산임에도 그 전에
종중거라고 신고하지 아니한 때는 계명된 종전의 공부상 소유자가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겁니다. 계명된 종중재산위를 신고하지 아니한 때는 종중재산의 공부상 소유자가 납부할 의무가 있다. 자, 다음은 매수계약자 좀 신경 써야겠죠. 자, 매수계약자입니다. 계약자. 자, 그래서 자, 일반적으로 매수자가 아니라 사겠다고 하는 계약자죠. 그 매수계약자를 앞으로 정리해 나갈 때 자, 국가, 지방자치단체 조합이 있습니다. 자, 국가 등하고 자, 갑돌이, 개인 갑돌이가 연부매매 계약을 체결하고 사용권을 무상으로 부여받은 경우에는 매수계약자가 납부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럴 때 국가, 지방자치단체 조합만 되니까 여기서 국가 등이라고 해서 모두 된 게 아니라 비과세 대상이 되는 국가소유 재산이 됩니다. 국가소유 재산에 있어서 갑이 연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연부라고 하는 것은 2년 이상 분할하여 지급한 조건이죠. 이렇게 연부 매매 체결하고 연부금을 완납하기 전인데 그 사용권을 국가가 무상으로 갑에게 부여해서 갑이 무상상권을 부여받을 경우에는 실제 소유 재산은 국가 거지만 과세를 않기 때문에 그 사용하고 있는 매수계약자한테 의무를 부여하는 것을 매수계약자라고 하는 겁니다. 국가 등하고 무상사용권 갑에서 갑이 납부할 의무가 있게 되는 겁니다. 다음 이제 사업시행자. 사업시행자가 납부할 의무가 있는데 자, 이 개발사업 등을 위한 사업비용에 충당하기 위해서 채비지로 정한 땅이 있더라 그 말. 채비지로 정한 땅에 있어서는 사업 시행자가 납부할 의무가 있지 토지 소유자가 아니다. 그래서 개발사업 등의 비용에 충당해서 환지로 정하지 않고 자, 채비지로 정한 토지는 사업 시행자가 납부할 의무가 있다. 자, 마지막으로 사용자. 자, 이제 사용자가 납부할 의무가 있습니다. 사용자, 소유자 되라. 사용자가 납부할 의무가 있는데 경우는 자, 2월 1일 과세 기준일 현재 소유권 귀속이 분명하지 아니하여 사실상 소유자를 확인할 수 없을 때는 그 사용자가 납부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 사용자가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경우는 6월 현재 소유권 귀속이 분명하지 아니하여 원칙인 산 소유자를 확인할 수 없을 때 사용자가 의무자가 되는데 어떤 경우냐면 자, 매매 등에 대한 거래가 분쟁이 무슨 소송 중에 있습니다. 소송 중일 경우에 소송의 진가 판결이 금방 난 게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그 6월 현재 소유권 귀속이 분명하지 않아서 사실상 소유를 판결이 안 났으니까 확인할 수 없을 때는 그 사용자가 납부할 의무가 있다. 그런데 이렇게 이해하면 사용자가 의무자가 되는 핵심은 분쟁이 한 소송 중인 경우나 하지만은 단순하게 사용자가 의무자가 되려면 소유권 귀속이 분명해서 귀속문이다. 소유권 귀속을 따지니까 소유권 귀속이 분명하지 아니하니까 이 사자하고 귀자
한 단어씩 서로 연결해 봐라. 그러면 사용자가 의무자가 되려면 귀속 문제를 귀가 써야죠. 그래서 사귀 귀사. 그래서 편하게 사귀면 되든지 아니면 뭐 사귀기 싫으신 분은 귀를 뜯어서 하든지 사귀 귀사 이렇게 한 단어씩만 매치시키면 절대 실수하지 않습니다. 뭐 분쟁한 소송 중에 있다거나 또는 자 오랜 기간 동안에 자 공부상 소유자가 지금까 알 수 없을 경우 이런 경우를 따지게 되는데 쉽게 말해서 사귀 이렇게 판단하시면 구분이 쉬워집니다. 그래서 재산세 납세 의무자는 자 이런 원칙 사실상 외외 공부상 등은 이렇게 많지 않지만 시험적으로는 대단히 잘 나온 규정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재산세 납세 의무자님도 신경 쓰시면서 정리가 필요하죠. 자 이제 재산세 부가징수로 가보죠. 226페이지. 자, 재산세 부가징수. 자, 뭐 과세율, 납세율, 납부 기간, 납기 등이 나오고 납세지가 나오는데 이 부가징수 규정도 물론 자, 재산세 부분에서 아마 또 매매 이렇게 시험적으로 언급된 부분이니까 좀 신경 좀 쓰면서요 반복하셔야겠죠. 그럴 때 이 재산세는 매년 부과된 세금이 되기 때문에 과세 기준일이 있습니다. 반복이 되고 있죠. 자, 이 과세 기준일과 납부 기간 이걸 줄여서 납기라고 하죠. 납기. 자, 그래서 자 재산세 과세는 매년 6월 1일로 한다. 매일로. 그래서 과세 대상 토지분이든 건물분이든 주택분이든 선박 항공이든 과세기는 다 동일합니다. 자, 당연한 걸 한 이유가 있겠죠. 그런데 재산세 납기는 납부 기간은 7월분 재산세, 7월분 재산세하고 9월분으로 구분이 되는데 7월분은 7월 16일부터 31일까지, 9월분은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로 구분이 되는데 자 재산세 납기는 과세 대상에 따라 구분이 된다는 거. 그 과세 대상이 토지분, 토지분 재산세는 9월달, 건물분 재산세는 7월달, 선박, 항공기도 7월달이 재산세 납기가 됩니다. 그래서 토지분은 9월달, 건물분, 선박, 항공기도 7월분 재산세가 납기가 되는데 문제는 주택이다 그 말이에요. 주택. 자, 주택에 대한 재산세 납기는 해당 연도 부가징수할 세액 이 세액에 있어서 세액의 절반은 7월달, 나머지 절반은 9월달이 납기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주택분 재산세는 땅과 건물을 구분해서 7월 9일이 아니라 해당 연도에 부가징수할 세액의 절반 2분의 1은 7월달, 나머지 절반은 9월달로 구분이 되어지는 겁니다. 이렇게 세액의 절반씩도 구분이 되기 때문에 이 주택분에 있어서는 해당 연도 부과징수할 세액이 10만 원 이하일 건데 10만 원 이하일 경우에는 10만 원이죠. 이하일 경우는 7월 달에 한꺼번에 부과징수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택분은 7월 달, 9월 달로 이렇게 구분이 되지만 자, 해당 연도 부과징수 세액이 10만 원 이하일 때는 7월 달에 한꺼번에 부과징수할 수 있는 규정은 주택분이지 토지분, 건물분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 지난해 시험에서도 이 10만 원 이하를
뭐 시험장에서 조금 뭐 긴장된 걸 더 악용이 건지 모르지만은 10만 원을 100만 원을 바꿔놨죠. 그럼 100만 원 이하일 때는 7월 달, 9월 달 절반씩 두 번 내게 되는 겁니다. 10만 원 이하일 때 자, 7월 달에 한꺼번에 부가징 쓸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납기가 7월 달, 9월 달로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기 때문에 재산세는 근데 7월 달, 9월 달에 재산을 부과를 하는데 과세, 대장, 누락 등으로 인해서 부과할 수 없을 때가 있죠. 그런 사유가 있으면 재산세는 수시로 부과할 수가 있다는 것. 수시로 부과할 수 있습니다. 대장, 누락 등으로 인한 사유가 있을 때 그래서 우리가 총론 시간에 납세무 성립식이라 하면서 제가 뭐 일렬 과정 이제 기부만 해줬죠. 5세금 치료 잡았는데 수시부과는 지방세가 있고 수시부과는 국세가 있습니다. 그 세금의 의무는 언제 성립하냐? 사유, 수시 부과해야 할 사유가 발생한 때 의무가 있게 되거든요. 그래서 사유가 있을 때 수시로 부과할 수가 있다는 거. 자, 그런데 이런 재산세라는 세금에는 납세지. 납세지는 취득세 등록 면허세도 봐봤지만은 납세지도 토지분이 있고 건축물, 자, 주택, 선박, 항공기, 자, 5물건이 있는데 납세지 하면은 공통적으로 소재지가 되더라. 소재지는 맛이 없으니까 소세지라고 그랬죠. 그래서 토지물은 토지 소세지, 건축물 소세지, 주택 소세지, 선박 선적항 소지, 항공기 정치장 소세지가 납세지라는 데서 참 표현이 그렇지만 저는 소재지 기준을 소세지라고 이렇게 표현해 드리고 있으니까 좀 기억을 할 때 재취득세든 등록 면허세든 재산세든 우리 관심 부동산 쪽에 납세지하면은 소세지 이렇게 틀자면 유용성이 많게 되겠죠. 그런데 이 재산세라는 세금에 세금을 부담하고 거두는 방법의 부가징수 방법은 보통 징수 방법에 의하는 겁니다. 보통 징수 방법. 그래서 지자체장이 지방세니까요. 지자체장이 세액을 직접 산정해서 지자체장이 세액을 직접 산정해서 보통 징수 방법에 의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토건주 선항으로 대상을 구분해서 고서 발급이 되기 때문에 늦어도 납기 개시 5일 전까지는 발급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개시 5일 전까지 발급이 되는데 이 보통 징수에 의하기 때문에 병기세가 있더라. 병기 재산세 고지서에 나란히 적어서 보낼 수 있는 병기세가 있는데 이 병기세는요 특정 부동산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 지역자원시설세는 특정 부동산, 특정 자원으로 이렇게 구분이 되는데 특정 부동산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는 재산세 납기, 이 재산세 납기하고 같기 때문에 따로따로 고시를 보내면 불편하니까 재산세 고지서에 나란히 적는 걸 병기라고 한다. 나란히 적어서 고지할 수 있다. 캔이다 그 말이야. must, am이 아니라 나란히 함께 고지한다가 아니라 고지할 수 있다. 제가 세법 강의를 하면서 이랬을 겁니다. 뭐 강제냐 이민자 이런 규정들이 많은데 한다냐 할 수 있다냐. 그래서 제가 나오는 쪽쪽 다 정리하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몇 군데 좀 정리가 필요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재산세 고지서에 납기할 때 나란히 적어서 보낼 수 있는 병기세는 할 수 있다지 must, can이 아니라는 거. 자, 우리가 must지 can이라는 거, can 할 수 있다지 must가 아니라는 거. 좀 영어 좀 펼쳐서 그렇지만은 그래서 병기세는 C다, M이 아니다. 이렇게 좀 구분점에서 정리가 필요하죠. 또한 고서 발급이 되니까 재산세는 소액징수 면제 제도를 두고 있죠. 뭐 소액징수 면제 제도는 금액이 적을 때 징수를 포기해서 징수비 절감돼서 징수를 포기하니까 고지서 한 장당 징수할 세기 당연히 세기 2,000원 2,000원 미만일 때 재산세를 징수하지 않줘서 고지서 한 장당 재산세로 징수할 세기 2,000원 미만일 때 징수하는 소액징수 면제 제도가 있다는 거. 자, 그래서 소액징수 면제를 확인 한번 해주시고, 자, 그런 이제는 납세 의무자와 역시 정렬이 되어 있는 신고 의무. 재산세는 보통 징수한 지방세인데 세금 신고 의무가 아니라 변동등에 대한 신고 의무를 말하는. 잠깐 봐보세요. 칠판. 자, 원칙의 예외가 공부상 소유자는 등기하지 아니할 때 산 사람이 공무서에 6월 10일 신고해야 되는데 이 신고 의무 규정이 있더라. 그러면 그 기한 내에 신고하지 않으면 의무자가 뒤바뀌니까. 자, 그래서 재산세는 신고 의무 규정으로서 공통적으로 과세 기준일 2월 1일, 2월 1일 과세일부터 10일, 11일에 그러면 2월 10일이 되겠죠? 자, 11일에 증빙서류를 갖추어서 지자체 장한테 신고 의무 규정이 있습니다. 자, 이럴 경우에 과세 기준 일로부터 자, 변동이 생겼을 때 등기하지 않죠, 사람이. 이럴 때는 공부상 소유자가 자, 상속 개시된 재산은 주된 상속자가 그다음에 종중재산에서도 공부상 소유자가 자, 네, 신탁재산인 경우에는 수탁자가 자, 신고 의무에 해당되죠. 공토 6월 1일부터. 자, 이럴 때 공부상 소유자, 주된 상속자, 공부상 수탁자. 자, 재산세 납세 의무자 규정 봐보면은 자, 신탁사는 경우는 수탁자가 의무자죠. 변동이 생길 때 신고 안 하면 공부상 소유자죠. 상속이 안 할 때 사실상 주된 상속자가 되죠. 자, 그리고 자, 지금 종중세 신고 안 할 때 공중세는 공부상 소유자였죠. 그래서 신고 의무 규정과도 맞대서 정리가 되어지는 겁니다. 지금은 지방세법 개정에 따라서 신고 의무에 해당한 자하고 납세 의무자하고 이제 뭐 틀을 좀 같이 잡기 때문에 구분하는데 도움이 되어질 겁니다. 그래서 신고 의무. 그런데 재산세라는 세금은 매년 부과된 세금이 되기 때문에 재산세 특징에 세부담 상한제가 있습니다. 세부담 상한. 자, 우리말로 서큐리트 브레이크 시스템이라고 하는 제도가 있는데 매년 부과한 세금이니까 전년도에 냈던 세금이 있는데 올해 또 내야 되는데 올해 너무 급격하게 많이 내면은 뭐 물론 아우성이 심하니까 그럴 땐 상한제를 두겠다 그 말이에요.
그럴 때 재산세 세부담의 상한은 자 해당 연도 재산세 상당액이 직전의 재산 상당의 100분의 150, 100분의 150을 초과할 때는 100분의 150에 상당한 세액만 징수하겠다. 이걸 세부담 상한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자 150%를 절대 못 넘는다. 1.5배. 그러면 해당 년 세액이 직전 연도 세액의 1.5배를 못 넘게 하겠다 그 말이야. 그런데 이런 세부담의 상한에 있어서 주택에 대해서는 상한율을 적용할 때 주택에서는 주택의 공시가격 또는 시장군수가 산정한 가액에 따라 세구분이 된다. 그래서 주택의 공시가격 3억 이하 집에 대해서는 105%를 상한율로 3억 초과 6억 이하 집에서는 110%를 자 6억 초과한 경우에는 130%가 상한율이 됩니다. 그래서 이 세부담 상한율에 대해서도 15년도에 개정을 좀 하려고 노력했다가 16년도에 개정이 되지 않았으니까 그만큼 좀 관심을 두고 봐야 할 내용임을 한 번 더 강조하죠. 그래서 재산세 세부담의 상한은 150%를 하되 주택인 경우는 공시가격에 따라 3억 이하는 105, 3억 초과 6억 이하는 110, 6억 초과는 130%입니다. 130%. 자, 그래서 저는 원래 이제 세부담 상한이라는 의미가 서큘레이트 브레이크 시스템이죠. 브레이크 멈춤이죠. 그렇기 때문에 더 이상 목에 브레이크를 언제 잡냐? 일반적으로 자 재산세는 시속 150km에서 브레이크 밟아라 그 말이에요. 150km에서. 근데 집에 대해서는 주택 가격에 따라 105km, 110km, 130km에서 브레이크를 밟는다. 어차피 서큘 브레이크 시스템을 세부담 상한이라고 하니까 그랬을 때 브레이크를 염두에 두면서 정리하되 주의할 것. 집을 살 때 취득세 세율 1%, 2%, 3% 있죠. 그때 집을 살 때는 6억 이하, 6억 초과, 9억 이하, 9억 초과로 구분되죠. 자, 그 집에 대한 억 단위가 나오니까 취득세 집을 살 때 세율하고 재산세 세부담의 상한하고 혼돈하지 말까. 자, 그리고 이제는 재산세제 마무리하면서는 재산세라는 세금은 물납과 자, 분할납부 제도가 있는 게 특징이다. 그래서 이 물납과 분할납부할 수 있는데 자 그래서는 이 분납과 분할 요건이 충족이 돼야 되는데 요건의 좀 핵심적 보면은 물납하고자 하는 재산세 납부세액이 1,000만 원 초과할 경우에 관할구역 안에 있는 관내 부동산에 한하여 허가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물납의 요건의 기본은 납부세액 1,000만 원 초과입니다. 1,000만 원 초과에 다른 지가 아니다. 관할구역 안에 있는 부동산에 한하여 허가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물납에 있어서는 신청 및 허가 절차가 필요하는데 이런 것이 심한 내용이니까 납부세액 1,000만 원 초과할 경우에 관할구역 안에 있는 부동산에 한하여 허가할 수 있다는 게 포인트다. 이때 물납 부동산의 평가도 다음에 또 정리될 테니까 자 물납은 납부세액 1,000만 원 초과 관내 부동산 이렇게 정리 좀 하셔야 됩니다. 다음에 분할납부는 납부세액 500만 원 초과가 요건이 있어서
납부세 500만 원 초과할 경우에 일부를 나눠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500만 초과 이 분할 납부의 포인트는 분할 납부 기간인데 이 분할 납부 기간은 납부 기한 지난 날부터 45일 내 일부를 나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납부기한 지난 날부터 45일입니다. 45일 내 일부를 나눠낼 수가 있더라. 그때 분할 납부 금액은 1,000만 원 이하할 때는 500만 원 초과 금액이, 1,000만 원 초과할 때는 50% 이하 금액이 분할 납부 금액이 되는데, 이런 건 역시 3월 5월 과정 내용들이니까 물납과 분할 납부가 할 수 있는 게 재산세 특징인데, 요건의 기본은 물납은 납부세 1,000만 원 초과, 분할 납부는 500만 원 초과로 좀 요건을 좀 확실히 구분해서 물납과 분할 납부를 정리 좀 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부가징수 내용이 적은 내용 같지만 그러지 않거든요. 그래서 신경 좀 많이 써주셔야 됩니다. 그럼 이제는 이 재산세제 마지막 내용으로 비과세가 나오네요. 비과세. 자, 봐봅시다. 비과세. 236페이지 봐보죠. 재산세 비과세. 자, 재산세 비과세 규정도 큰 틀 잡으면서 확인하되, 재산세 비과세는 저는 역으로 말씀드리거든요. 자, 그 비과세 규정서 제외돼서 과세로 전환된 것들이 더 포인트가 되니까, 그러기 위해서는 이 재산세 비과세도 뭐 국가 등하고 용도급은 이렇게 막 구분이 되어 있는 기타 그런 의미 두지 않습니다. 그래서 거기 보면은, 자, 구분해서 첫째, 국가, 지방자치단체 등의 소유재산, 국가 등의 소유재산은 재산세 부과하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국가 등의 소유재산은 부과하지 않죠. 그래서 이 국가 등에는 일관되게 상호 면세주는 바탕이 되죠. 상호 면세주의. 우리 정부에 우선 애국적 우리도 과세한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서도 이 비과세 국가 소유 재산이지만 비과세 규정에서 제외 과세인 경우가 있는데, 매수계약자에게 납세 의무가 있는 재산은 국가 소유 재산이면 재산세가 부과가 됩니다. 그래서 매수계약자에게 의무가 있는 재산은 재산세를 부과한다. 납세 의무자 설명할 때 매수계약자 바탕을 두시면 조금 더 나아지겠죠. 그 말은 국가 등과 연무 매매결 체결하고 사용권을 무상으로 부여받을 경우에 매수계약자에게 의무가 있죠. 원래 그 재산은 국가 거거든요. 그래서 매수계약자에게 의무에서는 국가세는 비과세 제에서 매수계약자한테 부과가 되어지는 겁니다. 다음은 국가, 지방자치는 조합이 그 등이 1년 이상 공용, 공공주로 사용한 재산은 재산세 부과하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1년 이상 공공선에서는 부과하지 않는데, 역시 제외된 자산은 유료로 사용한 재산은 재산세를 부과합니다. 유료 산세 재산세를 부과하니까 아무리 국가가 1년 이상 공공연을 할지라도 무상과 무료의 의미지 유상유료에 대해서는 재산세가 부과가 되어지는 겁니다. 다음에 이제 기타라고 나와 있지만 법령으로 정하는 6가지 지목이 있습니다. 6가지 지목에 대해서 도로가 있습니다. 도로,
하천, 제방, 국어, 유지, 묘지에서 재산세 부과하지 않습니다. 이런 것도 흘러가면서 도로, 하천, 제방, 국어, 유지, 묘지에 대해서는 재산세 부과하지 않습니다. 자, 다음에 비과세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 토지가 있습니다. 토지에 있어서도 특히 두 토지만 지금 정리 필요하는데, 자, 예를 들어서 최종님, 시험님 등 되지만은, 자, 우리가 군사시설이 있습니다. 군사 기준이 군사일 보호구역 중 통제 보호구역이 있는데, 이 통제 보호구역에 있는 토지는 부과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군사 기준이 군사일 보호구역 중 통제 보호구역에 있는 토지는 부과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제외되는 토지가 있더라. 이 제외된 토지는 농지, 대지는 제외해서 과세가 됩니다. 통제 보호구역 안에 있다 할지라도 농지, 대지는 재산세가 부과가 됩니다. 그래서 군사기지 나오면 통제 보호구역 안에 있는 토지는 비과세인데, 농지, 대지, 농지는 전답, 과손을 말하죠. 재산세에서 전답, 과손 및 대지는 제외가 된다는 거. 다음에 공원자연. 자, 그래서 공원자연법이 있는데, 공원자연법에 따른 당연히 공원, 자연, 환경지구가 아니라 보전지구, 공원자연, 보전지구 안에 임야가 있습니다. 임야. 그래서 공원자연, 보전지구 안에 임야는 재산세 부과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보전지구가 키지 환경지구하고 구분 나중에 할 겁니다. 그래서 보전지구 안에 임야는 비과세 임야가 됩니다. 공원자연법에 따른 공원자연, 보전지구 안에 임야는 비과세. 자, 다음에 이제 임시건축물. 우리가 백두대간 보호구역들은 좀 아껴놔요. 자, 그래서 임시건축물도 역시 재산세 부과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임시건축물이니까 임시는 과세 기준일 현재 1년 미만인 거. 1년 미만인 임시건축물을 부과하지 않습니다. 1년 미만인 거 임시. 그다음에 재해구조 토선용 선박이 있을 거고, 자, 6월 현재 철거 명령, 6월 1일 현재 철거 명령을 받았거나 보상 계획이 확정된 건축물에서는 부과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비과세 틀 거의 다 해드렸거든요. 근데 제가 시작할 때 언급을 했지만은 요 비과세 규정이 단독으로는 확률도 있지만 거의 희박합니다. 그래서 종합 문제 이제 문장 끼어들 때 특히 제일 많이 끼어드는 게 1년 이상 공용 공공용이죠. 하지만은 이로에 대해서는 과세가 된다는 거, 무료 무상이 비과세고 유료는 과세. 지금 비과세 제외, 비과세 제외는 과세된 경우를 말하니까 이런 거 좀 신경 쓰면서 정리 좀 하시면 돼요. 그래서 재산세 우리 비과세를 통해서 좀 지난주에 이어서 정리하면서 재산세 우리가 대상부터 구분하면서 비과세까지 정리하는데, 재산세도 지방세로서 세무랑 전후에서 나오죠.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보유세는 유도 우리가 거래세인 유통세보다 더 쉬울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 재산세 좀 신경 쓰시고, 이제 다음 시간에는 종합부동산세를 가지고 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